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나날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제 아들이랍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할 당시에는 진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죠.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은 무려 20살 차이가 났는데요. 제가 결혼을 할 당시 시부모님의 연세가 친정 부모님 연세보다 거의 20세 정도 차이가 날 정도였었죠. 시부모님의 귀한 늦둥이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남편을 아이 보듯이 보는 걸 보고서는 시집살이가 장난 아니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시부모님은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 1년 차의 시아버님이 그 다음 해에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시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으니 시집살이 없이 편했을 거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주버님의 저 형님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마치 시부모님처럼 저희에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매 주말마다 같이 만나 밥을 먹는 것을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에는 아이 키우는 것으로 이런저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동서, 유준이 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 요즘 밥을 잘 안 먹이나 봐. 밥을 잘 먹어야 나중에 키도 쑥쑥 크고 그럴 텐데. 지금부터 저렇게 말라버리면 어떡해? 아빠 닮으면 골격도 크고 그랬을 텐데. 동서 닮아서 그런지 애가 너무 삐쩍 말라서 보기 싫네. 밥도 많이 좀 먹이고 살도 좀 찌워야 될 것 같다.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말랐다고 말 안 해? 아니요, 형님. 유준이 마르게 보이는데 생각보다 튼튼해요. 몸무게도 그냥 평균이고 키는 평균보다 살짝 큰 편이기도 하고요. 검진할 때도 별말 안 들었었고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잘 먹는데 아마 워낙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유준 아빠 안 닮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요. 유준 아빠도 어릴 적부터 살이 너무 쪄가지고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붙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유준이는 제 체질 닮아서 좋다고 말하는데요, 뭐. 에이, 그래도 아빠 닮은 게 좋지. 여자들이야 살 안 찌는 게 좋다곤 하지만 남자는 너무 마르면 그것도 영 보기 싫다. 동서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공부도 슬슬 시켜야지 않겠어? 한글 공부도 해야지. 좀 있으면 학교도 가야 하는데 한글은 떼고 가야지 않겠어?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동서가 좀 신경 써. 아무리 그래도 애 학교 가서 떨어지면 안 되지 않아? 형님, 벌써요? 아직 학교 가려면 2년이나 더 남았는데. 벌써 한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치원에서도 한글은 흥미 생기면 시작을 해도 괜찮다고 해서 저희는 좀 지켜보려고요. 아직은 유준이가 한글에는 크게 흥미도 없고 서서히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나 유준이 아빠나 그런 건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어릴 적부터 공부시키면 아이도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니 저희는 건강하게 잘 뛰어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동서, 그렇게 하면 유준이는 친구들 쫓아가지 못하고 따돌림 당해. 동서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봤어? 유준이 위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동서가 서포트해줘야지. 그러지 말고 유준이 더 커서 늦기 전에 동서 일도 좀 쉬고 유준이 공부 좀 시켜.
내가 자식 키우다 보니까 그때를 놓친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지금부터 열심히 시키면 유준이 학교 들어가면 더 잘할 거야. 에이, 형님.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준이 공부시키려고 제 일까지 그만두는 건 너무 오버인 것 같고,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모를까 굳이 벌써부터 일을 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형님 걱정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가 유준이 잘 보면서 시킬게요. 형님은 매번 유준이의 성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학업에 대해서도 엄마인 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셨죠. 처음에는 형님 자녀분들이 다 컸고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로워서 저희를 찾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점점 그 정도가 잦아지고 심해지니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형님이 과도하게 저희의 일에 참견을 하더라도 아주버님이나 남편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동의를 하는 듯 오히려 끄덕이기만 하니 저는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형님 댁의 과도한 참견은 점점 더 심해지고 남편과의 트러블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죠. 여보,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며 아주버님이며 우리한테 너무 많이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 특히 유준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해 하시네. 아직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한글 공부 시키라고 하시질 않나. 아이 키도 매번 볼 때마다 컸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나는 억지로 이런 거 시작을 하고 싶지 않은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매번 물어보셔서 곤욕이야. 당신이 좀 말 좀 잘해봐. 매번 식사 자리에서 시작은 했는지 어쨌는지 물어보는 통에 밥 먹다가 나 체할 것 같아. 무슨 그 정도 가지고 오버를 하고 그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될 거를 내가 중재까지 해야 되겠어? 그리고 형수님이랑 형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이제 애가 초등학교 내후년이면 들어가야 하는데 한글 일찍 되면 유준이한테도 좋지 않겠어? 우리 클 때랑 다르게 요즘 애들은 학교 들어가면 이것저것 배우느라 더 바쁘잖아. 그때 돼서 한 번에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다 우리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너는 너무 불편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 당신 말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계속 시키고 싶진 않아서 그래. 저번에 한번 시작하려고 했다가 유준이가 싫다고 거부했잖아. 그거 당신도 알고 있지?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는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할 수 있다고 너무 강요를 하셔서 그렇지.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데도 내 말은 아예 귀등으로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해도 똑같아. 형이랑 형수님이나 내가 어릴 적부터 봐왔고 공부하는 것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더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형이랑 형수님이 거의 부모처럼 해줬다니까. 그래서 내 자식한테도 애틋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 당신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좀 나서서 뭐라고 말이라도 해줘. 우리 애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라도 말하면 좀 덜하지 않겠어? 솔직히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우리한테 너무 과하게 간섭하시는 것 같아. 매주 밥 한 끼는 꼭 먹어야 하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나는 수천 번은 더 들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야. 아예 내 말은 들으시지도 않으시니 나는 더 힘들지. 제가 너무 힘들어 중재를 해달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남편은 별거 아닌 일로 힘들다고 한다면서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형님,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서 아이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키고 싶진 않았죠. 저는 아이에게 신나고 재미있게 놀아주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스스로 한글을 깨우치기도 했어요. 입학 후에는 공부도 곧잘 했죠. 처음에는 엄마가 되어서 아이 공부도 안 챙기네 뭐네 하면서 비꼬시던 형님과 아주버님은 아이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자 바로 말을 바꿔 남편을 닮아서 아이가 똑똑한 거라며 칭찬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이 어릴 적 한글을 늦게 떼었고 그 옛날에도 글을 못 읽어서 학교에나마 나머지 공부를 해야 했으며 학창 시절 내내 공부를 너무 못해서 시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실들은 모두 무시하고 아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건 남편을 닮았다고 하니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우리 유준이 이번에 학교 가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며? 거봐, 그거 다 유준이 아빠 머리 닮아가지고 그런 거라니까. 유준 아빠가 어릴 적부터 똑똑했잖아. 공부만 열심히 했어도 수질 소리 들었을 텐데 그 시골에 공부하는 친구가 어디 있어? 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공부를 안 한 것뿐이지. 원래 유준 아빠가 공부를 정말 잘했지. 유준이도 아빠 닮아가지고 공부를 잘하는가 보다.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맞아. 애가 머리가 똑똑한데 공부에 별 흥미가 없어가지고 안 한 거야. 유준이도 아빠 닮아가지고 잘하는가 보다. 재수씨가 신경 써서 공부 좀 시켜봐요. 아빠 닮았으니까 조금만 끌어줘도 금방 잘할 것 같은데. 진작에 공부시켰으면 유준이는 벌써 수제 소리 들었을 거야. 유준이가 아빠 좋은 점만 잘 닮아서 다행이구나. 형,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 와이프 나 어릴 적부터 공부 못한 거 다 알고 있어. 매일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했던 것도 알고, 중고등학교 때도 꼴찌만 계속 했던 것도 다 알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유준이 똑똑한 거 나는 사실 와이프 머리 닮아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난 내 머리 닮은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유준이가 유준 엄마 좋은 점 많이 닮았지 뭐. 아이, 재수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내가 너 어릴 적부터 다 봤지 않니? 너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했으면 1등만 했을 거다.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뭐든 금방 따라잡았을 건데 네가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머리는 똑똑했지. 그건 네 형수도 다 알 거야. 초등학교 때에도 노느라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한 번 했으면 잘했을 거라고 다들 말해. 그래, 유준이는 분명 아빠 닮은 거야. 어릴 적에 엄청 똑똑했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지. 원래가 머리는 좋았잖아. 유준이도 그래서 아빠 닮은 거고. 동서는 솔직히 머리가 좋은 편이라고 말하긴 어렵잖아? 내가 다 아는데 뭐. 아들이 잘하는 건 무조건 남편을 닮았다고 했지만 아들에게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저를 닮아 그렇다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황당하고 어이없다 생각이 들었지만 형님 내외부터 남편까지 모두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니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유준이는 어찌 된 게 볼 때마다 살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니? 동서는 요새 유준이 잘 안 챙기는 거 아니야? 유준이 한창 클 텐데 먹을 거 잘 안 챙기면 키도 잘 안 크고 나중에 큰일 나. 동서가 많이 안 먹는다고 해서 애한테도 조금만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매번 올 때마다 말라가지고 올 수 있어? 좀 먹을 거 많이 챙겨서 먹여. 형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진이 밥 먹는 양 적지 않아요.
그런데 먹는 만큼 많이 움직여서 그렇죠. 예전에는 유준이 먹는 양 생각보다 많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먹어요. 잘 먹는데 그만큼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살이 잘 안 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번보다 키는 훨씬 크고 몸무게도 늘었어요. 마른 편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서 굳이 더 먹여서 살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동서, 그거는 동서 생각이고 유준이는 동서 체질 닮아가지고 키도 잘 안 크는 것 같아. 살도 잘 안 붙는 것 같고. 키 좀 크려면 아빠 체질을 닮았어야 하는 건데 왜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 걸 닮아가지고선. 어쨌든 지금이라도 쭉쭉 먹이면 살도 잘 찌고 키도 잘 클 거야. 동서가 잘 안 챙겨줘가지고 그렇지. 마른 애들도 잘 먹으면 살찐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동서가 좀 신경을 써. 형님, 저도 잘 챙겨주고 있어요. 학교 다녀오면 바로 간식도 먹고 저녁도 잘 챙겨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준이도 몸무게도 너무 적게 나가고 키도 작았으면 저도 걱정을 많이 했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걱정 안 하려고요. 지금까지 크는 대로 크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니까 저는 열심히 잘 키워보려고요. 에이, 그래도 살은 좀 쪄야지. 유준이는 딱 엄마한테서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닮았나 봐. 똑똑하고 그런 건 아빠 잘만 닮아놓고선 어떻게 동서 닮지 말라는 체질만 딱 동서를 닮았어? 간식도 많이 먹이고 밥도 많이 좀 먹여. 입 짧은 건 그거 다 엄마가 만드는 거야. 편식도 안 하는데 애가 살이 너무 안 찌니 걱정이네. 아빠 닮았으면 키도 쑥쑥 크고 살도 잘 쪘을 건데 너무 빼빼 마른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너무 빼빼 마르지도 않았고 운동도 잘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유진이 빼빼 마른 것도 아니고 정상 체중이에요. 키도 이 정도면 작은 편도 아니고 큰 키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은 우리 남편 어릴 적부터 봐서 그런가 유진이를 손주처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친손주처럼 생각하는 형님의 태도에 저는 점점 불편함이 커져갔어요. 그렇지만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서 중재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형님과 아주버님의 간섭이 당연한 듯하게 남편은 생각을 했죠. 저 혼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점점 더 우리 가족에 대한 간섭이 심해졌어요. 심지어 휴가일까지 모두 맞추기를 원하셨고 쉬는 날에도 매번 보기를 원했어요. 남편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로지 우리 가족끼리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남편과의 다툼도 많아졌어요. 여보, 이번에 휴가 가는 거 혹시 형님, 아주버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어제 형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휴가 갈 때 우리 차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나 진짜 당황했잖아. 나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나 이번 휴가는 우리끼리만 갔으면 좋겠어. 우리 세 식구만 여행 가본 적도 한 번도 없잖아. 어린이날도 매번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같이 보내고 어버이날도 형님 아주버님이랑 같이 보내고 형님 아주버님도 조카들이랑 같이 보내야 하는데 조카들이랑 보내기는커녕 매번 우리랑 보내는 게 이게 뭔가 싶네. 당연히 형이니까 동생이 더 편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조카들은 이제 성인이라서 각자 생활하느라고 잘 안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형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가면 당신도 편하고 좋지 않아? 유준이 당신 신경 써서 보지도 않아도 되고 형이랑 형수님이 같이 봐주잖아. 유준이 어릴 적에는 별말 안 하다가
왜 좀 크니까 이제 와서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말은 했었지. 당신이 아예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고. 그리고 그전에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자꾸 조카들이 안 보러 온다고 말을 하셔서 그냥 갔던 거고. 다른 건 몰라도 휴가는 우리 가족끼리 좀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무슨 매 행사마다 형님이랑 아주버님 같이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친정 먼저 챙겨준 적도 없잖아. 뭐? 너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안 계시니까 이제는 당신 친정 먼저 챙겨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당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 정말 실망이다. 형이랑 형수님은 당신 생각해서 같이 시간 보낸 건데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형이랑 형수님이 시댁 행사들 다 챙기잖아. 그러면서 당신은 한 번도 신경 안 쓰고 그런 건 신경 안 쓰게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당신은 그런 철없는 소리가 나와? 뭐? 시댁 행사? 내가 한 번도 안 챙겼다고 하는 거야? 무슨 신경을 안 쓰게 해주셨다는 건데. 시댁 행사 있으면 나도 다 참석해. 아침 새벽부터 안 가서 그런 말 하는 거면 당연히 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찍 갈 수 없었던 거고. 쉬는 날에 있으면 나도 일찍 가서 일하잖아. 그런데 무슨 내가 신경을 안 쓰게 해주셨다는 거야? 이것 봐라. 생각을 해줘도 당신은 난리야. 당신이 이러니까 나는 더 형이랑 형수님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당신은 아무리 챙겨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바라잖아. 형이랑 형수님은 엄마 아빠 대신해서 우리가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야. 나 클 때 형이랑 형수님이 날 많이 챙겨줬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나이가 많으신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형과 형수님이 자신을 챙겼으니 그 보답을 해야 한다며 말을 했지만 저는 왜 마치 시부모님처럼 모시듯이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거기다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는 자식까지 있었는데 어떤 날이든 그 자녀들 대신 저희가 가서 자녀 노릇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었죠. 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점점 식사 자리도 잘 참석하지 않았어요. 참석을 하지 않을 때면 형님은 걱정을 하는 듯 연락을 하면서 저를 비난하시기도 했죠. 동서, 오늘 몸 아파서 못 나왔다며? 요 며칠 같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떻게 몸은 좀 괜찮아졌어? 안 그래도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몸은 스스로 잘 챙겨야지 어쩌겠어? 이렇게 매번 아프면 어떡해. 유진이도 있는데 도련님이 정말 엄청 걱정하더라고. 그래도 감기 걸렸다고 밖에도 안 나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돼. 바깥 생활도 좀 하고 그래야지.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병원에서는 푹 쉬라고 하더라고요. 유준 아빠가 저 감기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저도 운동 좀 해보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그냥 푹 쉬라고 하더라고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형님한테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출장이 잡혀서 같이 식사는 못할 것 같아요. 며칠 아파서 쉬었더니 바로 출장이 잡히네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유준 엄마 참 바쁘네. 동서, 그렇게 바쁘게 일해가지고 얼마나 벌어? 그래도 유준이랑 유준 아빠는 좀 챙겨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 밥 먹을 때 보니까 유준이도 그렇고 유준 아빠도 그렇고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아파도 주부 일은 잘 해야 하지 않겠어? 나도 주부지만 엄마는 아프면 안 되겠더라고. 나도 아무리 아파도 밥은 제대로 잘 챙겨주는데 일한다는 핑계로 잘 안 챙겨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 네. 밥 잘 챙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준 아빠도 이제 어린아이도 아니고 스스로 밥 챙겨서 먹을 줄 알아요. 요즘 누가 와이프 밥 해주는 것만 기다려요. 성인인데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 먹을 줄 알아야죠. 제가 아프지 않을 때에는 알아서 챙겨주지만 아플 때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꼼꼼하지 못하니까 여자가 그런 건 하는 거지. 어쨌든 유준 엄마가 몸 관리 좀 제대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자주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 해보면서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이거 다 동서 운동 안 해가지고 생기는 병이야. 건강하게 운동 꾸준히 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면역력도 튼튼해서 잘 안 아프더라고. 어쨌든 이번에 도련님도 감기 심하게 걸렸던데 너무 걱정이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기운도 없어 보이고 보약이라도 챙겨 먹어야 하나? 동서야 운동 안 해서 아픈 거라지만 도련님은 스트레스 심하면 몸으로 아프잖아. 형님, 저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실 저 감기로 아픈 거 아니고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몸으로 아픈 거라고 저 푹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유준 아빠 이뻐하시는 건 저도 잘 알겠는데요. 유준 아빠만 그렇게 너무 감싸지 말아주세요. 제가 아픈 건 운동 안 해서 아픈 거고 유준 아빠가 아픈 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잖아요. 형님은 말 한마디를 저와 남편 차별로 가득했죠. 같은 며느리로서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저와는 다르게 형님은 며느리가 아닌 마치 자신의 자식, 남편의 엄마처럼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갔고 건강이 나빠지게 되자 한동안 남편과 아들만 형님 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오던 아들이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있었는데 점점 아들 역시 형님 댁으로 가는 날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불편하게 느끼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어버이날이 돌아오자 역시나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와 식사 약속을 잡으셨어요. 그날따라 아들은 출발하기 전부터 가기 싫다면서 말을 했죠. 저 역시 아들이 가기 싫어하자 안 가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어떻게 약속한 자리를 갑자기 어기냐면서 저희들을 억지로 데리고 갔어요. 테이블이 좁아 두 테이블을 연결해 앉아 있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아주버님 형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저와 아들은 따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아들은 갑자기 나를 향해서 엄마 빨리 이혼해. 있잖아 큰엄마가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주버님과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여보? 왜 그러는 거야? 아주버님, 왜 갑자기 우리 아들 입을 막아요? 유준아, 얘기해봐. 엄마한테 무슨 할 말 있어? 오늘 유준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엄마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무슨 할 말 있어? 갑자기 왜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하는 거야? 엄마, 나 다 들었어. 큰엄마가 아빠한테 우리 아들 그러는 거 다 들었어. 엄마, 아빠 큰아빠 아들인 것 같아. 저번에도 큰아빠가 아빠한테 아들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 나 똑똑히 들었어.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말 못했어. 여러 번 큰아빠랑 큰엄마가 말했었는데 나도 장난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거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엄마. 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아주버님 아들이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형님이 남편한테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여보, 당신이 한번 설명을 해봐. 유준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을 유준이가 들은 거야. 안 그래도 유준이한테 다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차저차 넘어가게 돼서 별소리 안 했던 건데. 유준이가 다 들었었구나. 안 그래도 아빠가 말하려고 했거든. 큰아빠랑 큰엄마가 아빠 어릴 적부터 거의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였어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아들이라고 한 거야. 알겠지? 아니, 무슨 그런 얼렁뚱땅 넘어가는 소리가 다 어디 있어. 얘가 어린애도 아니고 벌써 5학년인데 장난으로 하는 말이랑 진심으로 하는 말이랑 다 구분할 수 있는 나이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신 진짜 맞아? 진짜 장난으로 한 말이야? 안 그래도 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맞는 거야? 아니, 동서는 맞는 말이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봐? 아유, 참 진짜 동서. 그러니까 무섭네. 아니, 지금까지 유준 아빠가 동서 못 데리고 온 이유를 알겠네. 집에서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캐물었어? 동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을 떠받들여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하면서 맞냐 틀리냐 따지면서 살았냐고. 동서 안 되겠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들으니까 유준이도 저한테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닌데 왜 항상 제 탓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저 그냥 못 지나갑니다. 똑똑히 밝혀낼 거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전부터 수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형님의 자식들, 남편의 조카들이 명절 때는 물론이고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것도 너무나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었죠. 거기다가 항상 형님과 아주버님이 과도하게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던 것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행사나 주말마다 형님 댁에 가서 시간을 보냈던 것 등등 점점 하나부터 열까지 이상하다고 느껴지고 있었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을 안 했던 시조카에게 연락을 해 사실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때 들었던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임신을 했던 것이었어요. 형님은 남편을 낳고 나서 시댁에 버리듯이 놓고 가버렸고, 시부모님은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을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형님은 뻔뻔하게 아주버님과 다시 만남을 갖고 결혼을 했던 것인데요. 시부모님은 형님이 남편을 정말 살뜰하게 챙기자 형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재산까지 형님에게 상당수 주셨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조카들이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연을 끊다시피 쫓겨나면서 사이가 나빠지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난 후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미 남편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항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며 이제라도 알았으니 시부모님 대접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당신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당신 친부모라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설마 당신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시부모님은 그럼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돌아가셨던 거야? 어떻게 당신을 그냥 받아들이고 키우신 건데?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집 앞에 버려진 걸 보고 엄마 아빠가 입양하시고 키우신 거야. 그러니 문제가 될 부분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형이랑 형수님이 내 친부모라는 건 나도 나중에야 알았어. 그때는 나도 좀 놀랐지만 형이랑 형수님이 나에게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건 내 문제지. 당신 문제는 아니잖아. 당신이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그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 아,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나한테 전혀 말도 꺼내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사시는 집으로 들어가자고 한 거야? 나한테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로 그냥 형이랑 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던 거고? 시부모님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시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말을 안 했던 거니? 이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어차피 나랑 형은 등본에도 형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바꿔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시부모님이라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껏 형수님으로 알고 자랐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당신이랑 당신 친부모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알아? 지금까지 당연하고 우리 가족 간섭했던 것도 그럼 그 사람들은 당신 부모니까 당연하다 여겼던 거겠네. 아무리 가족이란 건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는 변한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냐고. 지금까지 당신이 나 기만하고 속여왔던 거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우리 이혼해. 무슨 이깟 일로 이혼까지 하자는 거야? 당신 진짜 철없다. 왜? 시부모님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니까 그러는 거야? 당신 진짜 어이없다. 그동안 형수님 잘만 봐놓고서는 시부모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부담스러워? 됐고, 당신이 이것저것 챙길 필요 없어.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네들이 이런 사실을 다 알고서도 나를 기만하고 속여왔다는 것 때문에 당신이랑 살 수 없다는 거야. 알겠어? 이 정도도 나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나한테 숨기겠지. 이게 이깟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네. 내가 이혼 소송할 거야. 소송해보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깟 일이 아닌 게 되겠지. 저는 그동안 저를 기만했던 행위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게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면서 저는 상당수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저와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자 형님과 아주버님은 오히려 잘 됐다 싶었는지 남편을 그 집으로 불러들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부모 노릇을 갑자기 하려는 형님 내의 참견은 남편에게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합가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그 집을 나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재결합을 요구하는 남편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거짓말이라는 게 당사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일일진 모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행위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아들과 행복하게 지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